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노르웨이도 전차 사업 진행을 하다가 예. 한국산 안 사고 예. 독일산 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끼리 뭐가 있네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거는 잘 받고 있나 모르겠네. 아직 시간이 도래를 안 했나? 거기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독일하고 뭐 나토 회원국이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이제 레오파드 2 전차 썼기 때문에 그런 상호 운용성 뭐 다 고려해서 뭐 정치적 부분이 컸지만 결정을 했는데 과연 저걸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약속한 시점에 받을 수 있을까? 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독일은 유럽 중에서 시간 약속 그래도 제일 잘 지키고 예. 제조업이 칼 같은 나라인데 예. 거기에서마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노르웨이가 이 다연장 로켓포를 새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다연장 로켓포. 예, 천무로 이제 알려진. 그래서 사실 이제 전차 사업에서 한번 지금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특히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드는 천무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포도 그렇고 네. 전차도 그렇고 K방산의 좀 로켓 배송의 맛을 본 데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차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전차 레오파드 2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제 M1A2 전차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예.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뭐 중고를 갖다 판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네. 유럽에서는 이제 당시 소련하고 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감축 무기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차 자주포 수출을 줄이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남은 전차들을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창고에 쓰던 전차를 꺼내 와서 오버홀해서 뭐 기능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팔았어요, 사실. 닫고 조이고 기름 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여 수명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사는 측면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근데 싸니까. 싸지도 않아요. 옵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그 M1 미국산 전차나 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나 꼭 그거를 그럼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물론 우리 입장입니다만. K2 전에는 사실 그들 전차밖에 없었거든요. K2가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산 수출이라는 게 만들었다가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군에서 네. 운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객들이 봅니다. 아, 검증된 다음에 네. 사려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 군대가 구입하기 애매한 거예요. 실전 배치됐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실전에서 사용이 됐는지 잘 쓰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하기사 K2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는 없죠 거네요. 지금. 근데 다만 가동률이나 운용 능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사실 이제 K 방산의 강점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만든 이제 전차나 자주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폴란드도 그렇고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네. 그럼 이들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미군과 연합 훈련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K2 전차나 K9 자주포 다 미군하고 같이 연합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죠. 호환이 되는구나라는 네.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호환이 되고 그런 측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에서 강점으로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오래된 그 레오파드 전차나 네. 뭐 미국의 네. M1 그게 에이브러함. 네, 에이브럼스. 예.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K2가 얼마나 경쟁 우위에 있는가. 예.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국뽕 빼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 국산 무기들이 국내에서는 되게 유명세를 타지만 네네네. 해외에선 좀 네임밸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전에 싸워본 경험이 뭐 K9 자주포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응. 사실은 우리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해외에 네네네. 유명한 전차 기술자 디자이너들 데려와서 어... 얘기를 수렴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성능은 사실 훨씬 좋죠. 아 그래요. 다만 이제 핸디캡이 실전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이 물론 이제 세계적인 강군이지만 사실 뭐 미국이나 독일군에 비해서는 좀 조금 떨어지잖아요, 단계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군의 네임 밸류나 브랜드 밸류에서 좀 밀리고 무기 체계도 그렇다 보니까 좀 밀리고 성능은 사실 좋은데 약간 저는 그래서 사실 K2 전차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제네시스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 네네네. 같다. 그러니까 전차계의 제네시스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성능은 하는데 좋은데 독3사에는 약간 브랜드에서 그렇죠. 좀 밀리는 밀리는. 약간.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있던 거 빼서 재생해서 다시 판다고. 예. 구입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다라는 거를. 가격도 비싸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터지면서 물론 이제 드론의 탱크들이 터져 나가긴 하지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차 자주포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라 이제 K2 전차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뭐 사우디 수출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25년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전차 자주포의 주 시장이 아마 중동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죠. 네. 중동 얘기는. 네. 일단은 전차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러우 전쟁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론 때문에 이거 전차는 무용하다. 무용론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 측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올라오고 있고. 드론이 지금 많이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고 있지만 네. 근데 역설적으로 드론이 파괴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육지에서 뭔가 밀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호된 상황에서 이제는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전차나 장갑차에 약간 옵션격으로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들을 결합을 시키면 돼요. 그럼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차 자주포 더 필요하네라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옵션도? 그 수요를 만들어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그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일단 폴란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K방산 뭔가 패키징 구매에 따른 이점은 확실히 있어 보이고 예.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캐나다랑 뭔가 방산 수출이나 뭐 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거의 전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관련된 거를 수입한 적은 있어요. 캐나다에서 뭐 무기 체계는 아니고 과거에 이제 뭐 연령상 장비 관련돼서 우리가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국산한 건 있는데 크게 없는데 지금 캐나다도 상당히 지금 해군력에 관련된 문제가 커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잠수함인데. 제가 말씀드린 3,000톤급 잠수함 만들어줄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네 수요 때문에 지금 힘들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여력이 되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납기를 거의 목숨처럼 맞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거의 1순위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결정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캐나다라는 나라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하죠. 왜냐면 땅덩어리 우리나라 몇십 배 크고 미국보다 그렇죠. 큰가 뭐 그런데 네. 인구가 한 3천만 명? 맞아요. 조금 넘고 맞습니다. 인구도 되게 적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군 병력 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영토를 일단 방어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네. 미국이 옆에 있지만 뭐 51번째 주가 되어라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쪽 수요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캐나다 수요도. 캐나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8척 정도 돼요. 잠수함 3,000톤급만 지금 수요가 이제 좀 장보고 쓰려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면 수요가요. 지금 이제 대체할 수요가 대체할 수요가. 8척 정도 되는데 척당 뭐 지금 장보고 3가 우리 해군에 이제 인도 되면 이제 나오는 가격이 거의 1조 원 이상인데 해외 수출은 그거보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되죠. 유지 보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뭐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의 뭐 수십조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산 수출이라는 걸 보면 항상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극복을 어떻게 하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 정치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수주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 수출은 거의 뭐 종합 예술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거, 금융 지원, 절충 무역 뭐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G2G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국가 대 국가.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 K방산이 좀 약간 문제가 금융이 너무 약해요. 그 폴란드 수출 때문에 수출입은행 통해서 금융 지원하는 것도 또 한동안 좀 네.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강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무기 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선진화된 금융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하면 이제 떠오르는 무기가 두 개가 떠오르죠. 전차. 네.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잠수함. 그래서 우리 해군도 지금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2099급 잠수함을 들여와서 국산화해서 이제 네. 지금까지 왔는데 이 2099급 잠수함이 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잠수함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잠수함도 좋았지만 네. 독일 정부가 잠수함을 살 때 보통 이 2099급 잠수함 사는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뭐 동남아, 남미 여력이 없잖아요. 경제적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마다 차관 제공해주고 돈 빌려주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 그래서 사실 베스트셀러 잠수함이 됐거든요. 물론 잠수함 성능 좋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K방산이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만약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다는 나라는 많은데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좀 뭐 차관이든 아니면은 그 이제 해외에 좀 유명한 금융 관련 회사들과 이렇게 좀 해서 상품을 좀 해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제안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규모가 아직까지는 좀 너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폴란드 쪽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수출입은행 통해서 차관이라든지 그 금융 지원 늘리는 거 가지고 네. 논란이 됐던 것 보고 아직까지 이게 국민 의식이 많이 안 올라왔구나. 왜냐면 돈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사게끔 지원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네. 왜 저 나라에 돈 떼이면 어떡하려고 돈까지 빌려주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선진 방산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자동차 살 때 우리가 리스 현찰 받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리스하듯이. 캐피탈 끼고 네, 캐피탈 끼고 리스하듯이. 그죠. 할부 아니면 리스 네. 렌탈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할부 금융도 알선해주고 그렇죠. 무슨 뭐 현대차 뭐 현대캐피탈이 있듯이 네. 연계 영업하듯이 그래야지 우리가 부담 없이 차를 사서 네. 그들은 또 많이 팔고 하는 건데 네. 방산독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방산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K 방산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선진화되지 못했다. 여태까지 거의 내수였으니 네, 내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금융 체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다만 이제 그런 게 갖춰지면 지금보다 더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K방산 수출 산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네. 그걸 이제 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이제 막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갖춰줘야 되는 사실은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성능 좋은 무기 체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도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렇게 해도 뭐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AS 통해서 또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MRO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산 무기 수출하고 그걸 또 MRO 하면서도 많은 또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무기 쓰는 기간 내내. 네. 보통 이제 무기체계 수명이 30년, 40년인데 그냥 정비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성능 개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이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윤들이 있다. 국민분들이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좀 불안정하다 네. 보니까 이게 실제 방산 수출하는데도 현장에서 좀 불안함을 느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수출 특히 이제 G2G는 이게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 올해 계약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 대부분은 거의 5년 전부터 얘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천궁 UAE 수출 같은 네네. 경우에도 네. 뭐 2019년 그때 이제 계약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LIG 넥스원이 UAE 천궁 처음 세일즈한 게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전에 이미 세일즈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올해 계약되는 것들은 당장 지금 전국 상황과 연관이 없지만 차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약간의 공백기가 네. 향후 앞으로. 5년 뒤에 계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엄청나게 세일즈하고 네. 막 영업하고 할 텐데 아까 그 천무 이야기 네. 잠깐 해주셨고 노르웨이가 이 다연장 로켓보인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천무 같은 이런
발사 예. 체계가 북유럽, 유럽 국가로 나간 적은 아직은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럽은 있네요. 폴란드가 많이 샀어요. 폴란드도. 예, 폴란드는 샀는데 폴란드 뭐 안 산 게 뭐였다. 다 정말 살았네. 정말 폴란드는 예. 우리 K 방산의 큰 은인이에요. 은인. 그러네. 예. 좋은 나라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이 중동 국가들은 계약을 할 때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계약을 해도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UAE하고 사우디 천무 수출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반은 기자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방사청에서 뭘 하냐면 국방부 기자단에 요청을 합니다. 엠바고를 좀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그게 나오면 큰일 나죠. 계약 파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그런 일이 2020년 초반에 한번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막 이제 국내 언론에게 나오니까 막 우리나라 무관이 UAE 국방부로 뛰어가서 막 달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UAE 갔다 온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못 드린 이유가 아직도 엠바고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르고 달랬고, 근데 추후에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군 행사에 그걸 공개를 했어요. 자기네가 먼저 이제 자랑을 하죠. 네, 우리 이런 거 그러면은 도입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고객님 마음대로. 네, 그래서 중동은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해외에서 방산 세일즈 하시는 이제 우리 업체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중동은 힘들다. 계약을 해도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 중에도 그렇게 당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네. 돈을 안 보내요. 계약금. 안 보내요. 그리고 질질 끌다가 다른 거 살래.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계약은 계약일 뿐. 네. 계약금을 안 줬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동 세일즈 하시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동은 계약금 들어올 때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제 UAE 국방부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을 했다 그래도 이게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아니, 일단은 계약서 썼으면 네. 계약서 쓴 날 아니면 이제 며칠까지 약속해놓고 네. OTP 눌러서 계약금 이제 송금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비밀 엄수 조항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초도 물량 만들고 뭐 원재료 사오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공시하잖아요. 예. 방산업체에서.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공시를 하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죠. 공시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찾아봐야 뭔가 했구나 이렇게 역산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은 사실은 거기가 서로 로켓으로 막 공격을 또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천무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근데 유럽 국가는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다연장 로켓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이유는 역시나 러시아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시면은 하이마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다연장 로켓포인데 네. 이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 하이마스라는 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이마스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마스 지금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소화를 못해요 지금 다. 근데 이제 다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급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유럽에서 이 방산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유럽의 각국의 군대를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푸틴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단 불안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종전이 돼도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유럽의 무기 구매 소요가 계속 나옵니다. 러우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살 것이다. 왜냐하면은 냉전 끝나고 일단 다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들도 많이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새로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하이마스는 번호표를 뽑아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받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천무는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가격은 반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시점에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여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방사청장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노르웨이가 관심이 많다. 근데 노르웨이에서도 그러면 이제 뭔가 항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 아직 왜 먼저 공개하냐? 네,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노르웨이는 근데 자꾸 간만 보고 아 근데 가지고 지금 다연장 로켓포는 이제 서방 세계 딱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천무가 2등이에요 지금. 하이마스 1등. 네, 하이마스가 1등이고 MLRS 하이마스가 1등이고 네. 2등은 천무예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거의 우리 군보다도 많이 샀어요 지금. 향후 발주량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한 200여 문 이상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쓰는 거에 합치면 거의 4,500문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수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나라가 또 예를 들어서 UAE도 샀죠, 사우디도 샀죠, 노르웨이까지 사면 향후에 한 600문 이상도 지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량 전체 수량이. 그러면 이제 팔면 팔수록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르웨이가 아직까지 그 독일 전차도 못 받고 있는데 네. K 제조의 네. 납기를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 또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절반이고 지금 이제 시급한 무기체계거든요. 시급하다고요. 네, 왜냐면은 없어요 지금. 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됐고 빨리 최신 무기체계로 갈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올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이제 번호표 뽑아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근데 그게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계속 갈 거예요. 휴전이 되더라도 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향후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K방산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의 수요는 지금 넘쳐나는데 공급을 해줄 나라가 없거든요. 공급을 해줄 나라. 그게 또 우리나라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폴란드가 저 유럽 가갖고 입소문을 많이 내나 보네요. 아 그게 상 좀 줘야겠네. 큽니다. 써보니까 달라요, 막 이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카이 했잖아요. 예. FA50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먼저 수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쟤네는 갑자기 저걸 왜 샀지?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잖아요. 동남아시아. 한국산 전투기 검증도 안 됐는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다 그런 의심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막 그때 시장에 진입했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서 이런 아름아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에 필리핀이 이제 FA50 12대 추가 구매를 할 예정인데 뭐 이건 이제 필리핀 국방부도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FA50 12대 사가지고 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IS하고 전투가 일어났고 이제 마라이 전투라 그러는데 네, 네, 네. 그때 우리 국산 F-50 경공격기가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못 해본 실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하. 그게 또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필리핀 내부에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가서 막 폭탄도 떨고 막 이랬거든요. 어. 그게 또 소문이 났죠.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또 사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고객들이 어떻게 써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